두 개를 가져왔어요. 남자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정자라고 하고요. 여자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난자라고 합니다. 정자, 난자, 그리고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성교육 시간에 많이 하는데 쌤은 약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과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TMI도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냥 과학적으로 바라봐주면 돼요. 그렇죠? 자, 먼저 정자, 난자입니다. 정자의 모습이고요. 난자의 모습인데 정자를 꽤 크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진짜 조그매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작은 세포, 그게 정자고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가 난자입니다. 눈으로도 보이는 게 난자라고 말을 해요. 세포인데 눈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 큰 물질 녀석이고요. 정자는 정말 조그매서 잘 안 보이겠죠.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안에 영양물질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영양물질을 잔뜩 가지고 있어서 정자가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정자랑 결합된 순간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물질을 이용해서 분열을 합니다. 분열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냐? 그 에너지를 이 영양물질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정자는 단순히 머리만 이 안에 똑 들어가가지고 이 염색체만 전달해 주게 돼요. 꼬리는 못 들어가요. 머리만 똑 들어가게 됩니다. 꼬리 앞에 있는 이 네모난 게 뭐냐면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봤죠. 미토콘드리아가 달려 있어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서 꼬리를 이렇게 흔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흔들리면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자는 혼자서는 못 움직여. 주변에 어떤 물질과 함께 뿌려져야 합니다. 그 물질 속에 영양물질이 들어있어서 미토콘드리아한테 이렇게 영양물질을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정자는 혼자 나오지 않고 하얀색 액체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 액체를 정액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정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액은 왜 필요하다? 이 정자한테 영양물질을 공급해서 꼬리를 흔들 수 있는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정자만 띡띡띡띡띡 나왔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못 움직이니까 이 난자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액과 함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만드는 장소, 난자를 만드는 장소, 정소난소라고 불러줍니다. 자, 현재 모양이고요. 세포질이 있냐 없냐? 정자는 세포질이 없어. 세포질 속에 영양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건데 그 세포질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영양물질을 갖고 있는 정액과 함께 분비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난자는 세포질을 갖고 있어서 그 안에 영양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핵은 가지고 있어요. 각각 23개 염색체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운동성이 있지만 운동성이 없습니다. 정자는 꼬리가 있으니까 운동할 수 있지만 난자는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꼬리가 없고 운동기관이 없어요. 저장양분이 없고요. 얘는 저장양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훨씬 크다. 훨씬이라는 표현 아까 말했지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세포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세포의 만남이 오묘하게도 정자, 난자의 만남입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정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수정되었다. 그래서 수정된 난자를 세 글자로 수정란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수정란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의 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이고요. 걔가 이제 분열해갖고 60조 개의 세포를 가진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정란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 난자의 만남의 순간부터 조금 확인해 보면은 먼저 정자는 여성의 질을 통해서 정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정자가 누굴 향해 가야 하냐면 난자를 향해 가야 할 거 아니야. 난자를 만드는 장소가 여기 난소입니다. 난소에서 난자를 이렇게 내보내요. 뿅 내보냅니다. 여기까지 내보낸 거야. 난소에서 난자를 내보내고 기다리는 거야. 누굴 기다려? 정자를 기다리는 거거든. 이때 난자를 이렇게 내보내는 현상을 배출한다
난자를 배출한다. 그래서 배난. 자음동화인가요? 그래서 배란한다라고 배란한다. 배란한다는 말이 난자를 이렇게 내보내는 걸 배란한다고 표현합니다. 여성은 이걸 느끼지 못합니다. 배란하는 걸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지만 배란이 일어나서 여기서 난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정자가 만약에 지를 통해 들어왔다라고 친다면 이 정자가 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난자를 찾아가냐면 이 배란된 난자가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거야. 화학물질. 나 여기 있어 하면서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거야. 그럼 정자는 그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그 화학물질을 향해서 막 엄청나게 헤엄쳐갑니다. 헤엄쳐가는 모습이 바로 정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난자랑 만나게 되는데 난자랑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에서 만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딱 만나서 이제 드디어 완전체 2n짜리 남자 여자가 만난 2n짜리 아빠과 엄마과가 만났잖아. 2n짜리 완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때부터 수정된 것과 구분해야 돼. 수정과 그다음에 자궁벽에 이렇게 착상하는 순간을 뭐라고 한다? 착상하는 순간을 임신했다라고 표현해요. 임신했다는 표현과 수정되었다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수정되었다는 건 정자 난자 그냥 만난 거고요. 정자 난자 만난 게 이렇게 이동해서 정확하게 자궁의 벽에 딱 착상,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는 아기 집이 생겼네요 또는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수정 자체가 임신과는 좀 다르다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봐봐. 여기서 수정이 딱 됐어. 근데 정자는 운동기관이 있지만 난자는 운동기관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난자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동하지? 정자가 이동시킨 건 아니잖아. 정자는 꼬리를 띄고 이 안에 핵만 뚝 들어간 거거든.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밑에 뭐가 있냐면 수많은 털들이 나 있어. 수많은 털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마치 파도 치듯이 난자를 이렇게 쓸어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게 해서 여기 있던 난자가 여기까지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털들이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쯤 왔는데 이제 착상을 해야 돼. 왜냐면 이 녀석도 영양물질이 다 없어져 버리면 죽거든요. 빨리 착상을 해서 엄마 몸속에 착상을 딱 해가지고 영양물질을 공급받아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 기능을 안 해. 털들이 가든지 말든지 가든가 뭐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얘네들이 오다가 여기서 멈춥니다. 더 못 가겠어!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요. 어떻게 될까? 아기가 자랄 수 있을까? 못 자랍니다. 이거를 자궁외임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심하면 아기가 죽을 뿐더러 아기는 당연히 못 자랄 뿐더러 엄마가 이 자궁 전체를 다 드러내야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자궁외임신이 엄청 위험해요. 이 털들이 기능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과학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해서 정확하게 자궁에 착상을 하고 정확하게 280일 정도를 뱃속에서 잘 자라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라는 표현이 이런 거고요. 자궁 속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착상이라는 걸 해야 하고요. 자궁에 정확히 착상했을 때 뭐라고 한다?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 털들이 이 수정란을 이렇게 쓸어주는 동안에 그럼 수정란은 가만히 있냐? 아니야. 가는 동안에 하나의 세포였던 게 2개, 2개였던 게 4개, 4개였던 게 8개 이렇게 분열하면서 갑니다. 분열하는 것을 나날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해요. 자, 하나의 수정란이 착상하기 전까지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가는데 당연히 이 분열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기 몸을 키워가는 분열이니까 체세포 분열을 땅땅땅땅땅 해가면서 이제
착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나날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나날이 일어나는 동안, 잘 봐봐. 나날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외부에서 영양물질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포 전체, 이 세포 전체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맞나요? 하지만 세포가 분열되는 거니까 세포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야. 왜? 분열하니까. 여기 나와있어요.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며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하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지만 세포 전체, 수정란 전체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냐고 물어본다면 외부로부터 영양물질을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 전체의 크기가 커질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중에 그러면 착상이라는 걸 하고 나서부터는 영양물질을 공급받게 되니까 뭐한다? 세포가 커질 수가 있고 더 많은 세포 분열을 해서 아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요 자리에서 탯줄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아기가 이렇게 탯줄을 가지고 배꼽 해갖고 이렇게 배꼽, 배, 목, 머리 이렇게 조그만 아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기야? 안녕 아기? 아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아기가 자라는 궁, 그래서 아들 자자의 궁, 그래서 자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궁. 아들은 아니지만 자식이 자라는 궁전 같은 곳이라서 자궁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궁으로 이동한다. 착상이 된다. 그래서 착상이 된 순간부터 뭐라고 한다? 이때부터를 임신되었다라고 한다. 라고 불러줍니다. 임신되었다라고 한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여기 뿌리를 내린 요곳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뿌리를 내린 곳을 확대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뿌리를 내린 곳인데, 뿌리를 이렇게 내린 곳인데, 여기를 태반이라고 하고요. 태반을 통해서 이제 아기에게 탯줄이 연결되고요. 엄마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잔뜩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야. 여기는 엄마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자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엄마와 자식 간에서 탯줄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엄마는 자식한테 뭘 공급하냐? 이 태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아기가 이 뱃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산소를 공급받는 거야. 산소를 공급받고요. 영양물질도 공급받습니다. 영양물질도 공급받아요. 그럼 이 자식은 엄청 고맙잖아. 고맙다면서 엄마한테 이걸 줍니다. 뭘 줄까요? 노폐물을 줘요. 고마워 엄마. 이거 좀 버려줘. 알았다. 노폐물을 줘요. 또 뭐 줄까? 산소 받았으니까 이산화탄소 대신 내보내줄래? 엄마가 숨을 쉬면서 자식의 이산화탄소를 같이 내보내주는 거야. 임신한 엄마들이 숨 쉬는 건 자기 혼자 숨 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식과 함께 숨 쉰 걸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방출량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CO2를 엄마에게 줍니다. 되게 재밌는 건 태반이란 녀석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녀석이라서 엄마의 어떤 커다란 단백질이라던가 엄마의 세균 이런 것들 이런 건 자식에게 전달이 안 돼. 큰 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엄마의 적혈구라던가 이런 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엄마랑 자식이 혈액형이 달라도 괜찮은 이유가 이겁니다. 수혈 관계 있잖아. 혈액형이 다른데 막 수혈을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와 자식 간에는 피를 교환하진 않아요. 피 속에 녹아있는 물질, 어떤 거?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노폐물 같은 것들을 주고받지 적혈구 자체를 주고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대신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들은 전달이 가능할 수 있겠죠. 조그만 것들. 그게 안타깝게도 어떤 거? 바이러스는 엄마께 자식에게 전달이 됩니다. 감기가 바이러스로 퍼지는 거 알아요? 감기 바이러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엄마가 코로나야. 뱃속의 아기도 바로 코로나입니다.
엄마가 감기에 걸렸어. 그래서 에취 막 이런다? 좀 큰 아기가 이제 출산 직전의 아기는 뱃속에서 뭐 하는지 알아? 기침이에요. 뱃속에서 기침. 감기 걸려가지고. 엄마의 바이러스가 자식에게 전달된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엄마가 에이즈 환자라면 자식도 에이즈로 태어납니다. 에이즈도 바이러스성 질병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떤 세균성 질병, 뭐 이질이라든가 콜레라 이런 세균성 어떤 세균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자식에게 세균은 전달이 안 돼. 세균은 엄청 크거든요. 세균이 큰 녀석이라서 전달 안 되고 바이러스는 조금해서 전달된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크기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균은 전달이 안 되지만 바이러스는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태반이에요. 태반을 통해서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식이 뱃속에서 한 266일, 뭘 기준으로? 수정을 기준으로 266일 정도가 지나면 출산이 됩니다. 수정 기준으로 266일이면 이제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여자들은 계산을 해요. 배란일을 계산합니다. 배란일을 계산해서 배란일날 수정되었을 확률이 높잖아. 배란되자마자 수정되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배란일을 기준으로 출산일을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배란일하고 출산일이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 있어서 내가 출산일이 이날이었는데 하루 먼저 태어나기도 하고 하루 늦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뱃속에서 이 정도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약 10달 정도 되죠? 약 10달 정도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출산까지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여기 발생이라는 표현은 뭔가 생겨나는 걸 발생이라고 하잖아. 뭐가 생겨나는 거냐면 처음에 수정나는 아기의 모습을 안 갖고 있지만 얘가 이렇게 하면서 착상 직전에 약간 아기의 모습처럼 갖추는 이런 나날이 일어나는 과정. 자, 완전 하나의 세포였던 게 여러 개의 세포로 막 분열에 가는 과정이 뭐다? 아, 너 지금 발생 중이구나. 뭔가 생겨나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나날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발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발생하고 있을 때 이 형태를 포백이라고 해요. 포백이. 이 포백이라는 형태로 이제 여기 착상이라는 걸 하게 되어서 아기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아기가 자라나게 됩니다. 또 우리 왼쪽에 나와 있긴 한데 엄마가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도 되게 조그마니까 아기에게 전달이 돼요. 임신한 줄 모르고 담배를 펴. 담배도 니코틴, 타르 같은 약물들이 들어있거든요. 약물이 자식에게 전달돼서 아기가 기형아가 출산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한 줄 모르고 막 감기 약을 먹거나 무슨 약을 복용을 해. 약물 성분도 다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는 엄마가 감기 걸려도 감기약 먹지 않고 막 버티잖아요.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게 바로 약물 때문에 아기가 이제 뇌가 형성되고 심장이 막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상한 약물이 들어가서 그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엄마는 임신 초기에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 했습니다. 자, 우리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다 했네요.